안녕하세요. 문화로 도시읽기 저자 김진아입니다. 요즘 저는 굉장히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. 선생님이라고도 하고,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은 작가님인 것 같아요. 제가 감히 작가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아직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이 문화로 도시읽기 칼럼 연재를 하면서 얻게 된 이 이름이 가장 뿌듯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인데요.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,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했어요. 그래서 학위가 없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, 정말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를 썼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보고서를 좀 잘 쓰거든요. 그래서 다 저한테 일을 맡기시더라고요. 근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제 이름으로 이제 발행되는 글은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뭔가 대학원생으로서 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 논문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시사저널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던 후배가 온라인 칼럼을 써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. 그래서 원고료는 없었지만 일단 제 이름으로 글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주제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일단 저질러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칼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, 이렇게 책도 나올 수 있었고, 유튜브 촬영도 할 수 있게 됐고, 또 이 책이 기반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지금 6년째 연재하고 있는 온라인 칼럼의 일부 글들을 엮은 것인데요. 2020년 초반까지 나왔던 50편의 글들 중에서 30편을 이제 추려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연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서요. 그 이후로도 35편 정도가 더 나왔는데,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이 책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, 이제 워낙 도시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다 답사를 하고 썼다는 점이나 좀 양적으로 다양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다룬다는 그런 것들 외에 이 책이 독자님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저명한 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이나 영감을 주겠다? 이런 건 좀 욕심인 것 같았고, 결국은 제가 이 글들을 쓰게 된 계기나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, 그러면서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담아내는 게 이 책의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칼럼으로 나갔던 본문에 더해서 제가 이 지역들을 왜 선택했는지, 그리고 다녀온 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, 이런 것들을 각각의 글의 인트로 형식으로 써서 추가를 했고요. 또 중간중간에 이제 작가의 일기라는 컨셉으로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편한 문체로 써서 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칼럼을 쓰면서 참고했던 좀 이론적인 내용들도 많았는데요. 이것도 각 글의 끝에 도시를 읽는 토막 지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. 다음은 어디로 갈까가 항상 관건이었죠. 그래서 연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
일단 주제를 정하고 뭐 직접 다녀오고 나면 뭐라도 쓸 수는 있었는데 그 주제를 정하는 게 정말 가장 큰 고민이자 또 즐거운 일이기도 했습니다. 이제 지역별로 이제 수도권, DMZ 접경지역, 서울, 그 중부지역, 남부지역, 해외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처음에 칼럼을 쓸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았어요. 책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묶을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주제로 나누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이제 행정구역별로 나누자니 이게 좀 왠지 식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행정구역, 뭐 경기도, 경상도 이런 행정구역은 정말 행정상 그냥 경계를 그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인데 꼭 지역들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야 할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좀 의미가 오히려 퇴색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좀 직관적으로 느꼈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. 그렇게 하니까 좀 각 장의 제목을 정하는 것도 쉽더라고요. 그래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뭐 관광이나 뭐 쇼핑, 문화유산 이런 훨씬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요. DMZ 접경 지역은 뭐 정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좀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서울은 뭐 워낙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수식어도 어울리지 않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도시였고요. 중부 지역은 진짜로 글 쓸 거리가 없어서 난감했던 지역이었습니다. 그래서 반면에 남부 지역은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. 해외 도시들은 제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깊게 사정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뭔가를 비판을 한다기보다 우리나라 도시들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쓴 글들로 엮여 있습니다. 이 책은 절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물론 그렇게 읽으셔도 좋고요. 아니면 그냥 딱 펼쳤을 때 그냥 관심이 가는 도시부터 읽으셔도 됩니다. 혹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이 이 책에 등장하거나 여행이 예정된 곳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좀 색다른 관점으로 지역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글을 썼던 시점에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도시들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. 당연히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된 다음에 가야겠죠?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는 백령도를 다시 가보고 싶어요. 이제 공항이 생긴 다음에요. 지금 2027년 개항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부다비. 제가 다녀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루브르가 개관을 했거든요. 그리고 구겐하임이 또 오픈할 예정이기도 하고요. 그게 이제 2025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제가 꼭 그때까지 칼럼 연재를 계속해서 후속편을 꼭 쓰고 싶습니다. 저는 학부에서 인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인류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책의 저자 소개글에서도 썼듯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베트남을 다녀온 것이 이제 큰 계기였는데요. 자세한 내막은 지금 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그 내용으로 브런치에 쓴 글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브런치에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베트남이라는 이 낯선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싫기도 했는데 점차 문화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또 다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,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인류학과에 진학을 했고 사실 대학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
인류학적으로,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도시를 바라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또 제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저는 사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좀 미리 정말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가는 편인데요. 그랬을 때 좀 더 이 영화 속으로 흠뻑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어떤 기대나 선입견 없이 이제 만약에 이 영화가 반전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가면 계속 이 반전을 찾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.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빡 맞은 것 같은 그 100% 반전의 묘미를 이렇게 느낄 수 없게 되죠. 그래서 저는 답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답사를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찾아보고 가긴 한데요. 최대한 기본적인 거,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찾아보고 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단 가서 보고 느끼자라는 게 뭐 노하우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제 나름의 답사 방식입니다.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글의 방향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될 그런 시사점들을 잡을 때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지방에 갈 기회가 통 없었어서 좀 시간을 내서 그 남부 지역 도시들을 몇 군데 좀 돌아보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가는 김에 이제 글쓸거리를 좀 잔뜩 찾아가지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. 그 중에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함안군의 승마공원을 가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제가 요즘 승마에 완전 푹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쓴 그 문화로 도시 읽기 칼럼에 파리 편에서도 살짝 등장을 하는데 이 승마라는 스포츠가 도시의 공원이나 숲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이 승마를 생활 스포츠로 육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직은 승마장이나 승마공원 이런 좀 특수한 시설의 형태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조경계에서 이렇게 사람과 식물만 다루지 말고 동물도 좀 함께하는 공간들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. 이런 방향으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. 물론 뭐 다녀오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고요. 근데 제가 이 문화로 도시일기를 쓰면서 정말 많은 도시들을 다녀왔는데요. 아직 잘 몰라서 안 간 데는 있을 수 있어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간 도시는 북한의 도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북한 도시 중에서는 단연 평양을 가보고 싶고요. 그 북한의 관광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도 가보고 싶습니다. 금강산 관광이라도 재개되면 당장이라도 갈 생각이 있고요. 다른 도시들도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?